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의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 이유가 더 혼돈입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미국 현지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주가 6개 주입니다. 네.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알래스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애리조나와 네바다 주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고요. 예. 또 나머지 4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바이든 후보가 대의원 수 253명을 확보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앞서가고 있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주에서 승리하면은 270명을 확보하면서 이제 다른 주의 결과는 상관없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네. 애리조나 주는 지금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고 네바다 주는 바이든 후보가 지금 0.6% 정도 앞서고는 있는데 워낙 이곳이 이제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다른 동네도 다 우편 투표를 했는데 왜 이 동네만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예, 지금도 계속 우편 투표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착하고 있어요.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213대 바이든 253. 이 추세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박빙 승부인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외에도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시건주와 위스콘신주도 사실 이겼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고 있는 뭐 노스캐롤라이나와 알래스카를 다 합쳐도 지금 현재 231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게다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까지 다 이긴다고 해도 267명의 대의원 확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네바다주까지 다 이겨야 결국 270명을 넘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 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개표 중지 소송 제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다가 역전을 허용했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도 지금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격차가 좁아지면서 이제 역전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주마다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 개표 결과가 워낙 의심스럽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이제 지방 법원에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지금 승부가 뒤집어진 위스콘신주에 대해서도 재검표를 요청했고요. 예. 또 지금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제 이런 소식까지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이고 문제가 많다라는 걸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막판까지 이제 몰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합주들은 계속 지금 개표를 진행하고 있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우편 투표 개표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방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법원이 이제 1차, 2차 뭐 지방법원을 거쳐서 나중에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예. 그때가 되면은 연방 대법원이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뭐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나중에 끝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뭐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그런 방법까지 가게 되는데 일단 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해지고 일단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럴 확률도 높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하원까지 갈 확률도? 글쎄요, 지금 뭐 이제 그 하원까지 갈 확률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하원까지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새로 구성된 하원 구성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제 보수가 더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쪽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런 것 같고 공화당 쪽도 그런 것 같고 사실 이게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그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냐 그럴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좀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는 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예.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네. 미국 여론조사는 이번에도 엄청나게 빗나갔습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후보의 압승이 예상된다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 거의 모든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기관의 보도에 따르면은 뭐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뭐 예. 그런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단 좀 빗나갔고 또 선거 직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제 이곳은 바이든 후보가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앞설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네.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1, 2%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 아니라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거든요. 네. 게다가 좀 틀린 곳도 많습니다.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쳤는데 오히려 졌고요. 주요 경합주인 뭐 오하이오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도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원래는 조사가 됐는데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거나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거 좀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기관들의 어떤 조사 방식이나 샘플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이제 6,800만 표로 48%의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늘 40% 초반이라고 그랬는데 네. 역시 이것도 그만큼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어떤 민심을 놓쳤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어떤 지심을 발휘한 그런 측면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계속 분석을 못 해놓고 항상 샤이 트럼프가 많았다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선 승패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 후보 측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죠? 예, 지금 뭐 좀 다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이제 백악관의 분위기는 일단 많이 어둡다고 하고요. 예. 제가 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좀 보고 있는데 계속 뭐 우편 투표의 부정선거, 뭐 개표 과정의 의혹을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제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악관 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워낙 이 소송 제기나 이제 의혹이 너무 근거가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있다 이런 반응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후보 측은 어제 오후에도 직접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선거 승리를 선언하지 않겠지만 이제 모든 개표가 끝나면 본인이 이길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편 투표 뭐 개표는 뭐 끝까지 계속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 바이든 캠프 쪽에 뭐 이메일 같은 것도 좀 받아보니까 이제 소송전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자들에게 서포터들에게 뭐 이게 좀 도네이션도 받는 것 같고 뭐 이런 움직임도 시작이 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어제 빵빠레까지 울리면서 거의 승리를 확정적이라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했던 대로 극성 지지층의 폭동, 충돌 가능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예, 뭐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밤새 그 주요 격전지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4일 새벽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뭐 워싱턴 DC나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뭐 이런 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있긴 했습니다만 뭐 폭동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대선 결과 불복이 좀 약간 그렇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이제 소송전까지 번지면서 앞으로 대선 결과에 대한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역시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당의 어떤 극성 지지층의 시위나 폭동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 당국도 긴장하면서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최종 선거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언제쯤? 예, 사실 바이든 후보가 이제 네바다주에서만 승리하면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건데 지금 우편 투표 유효 기간이 각 주마다 달라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이죠. 지금 새벽이니까 오늘은 개표를 좀 하지 않겠다, 좀 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와중에 또 쉬어요? 펜실베니아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고, 또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날부터 3일 이후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도착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금요일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바다주는 11월 10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거든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는 11월 12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근데 이 주들이 모두 경합주이기 때문에 확실한 개표 결과는 글쎄 이번 주말에서 길게는 다음 주 초까지는 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가 나와도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소송전으로 갈 거니까 그만큼 당선인 발표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상원, 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상원은 좀 100석 가운데 35석을 놓고 선거가 치러졌는데 아직도 역시 우편 투표가 있어서 이제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공화당이 상원 5당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원은 435석 전원에 대한 선거가 치러졌는데 역시 민주당이 5당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래 이제 대통령, 상원 모두 차지하기를 기대했는데 상원은 내줄 가능성이 커졌고 또 하원은 5당을 유지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민이나 증세 문제 이런 현안에서 역시 상원 간에 민주공화당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계 후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한국계 후보가 연방 하원에 이제 5명이 출마를 했는데 이미 뉴저지주의 앤디 김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워싱턴주에서도 한국계 혼혈인 여성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이미 2명이 당선이 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3명이 출마를 했는데 2명은 현재 앞서고 있고 이제 1명은 약간 이제 좀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면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 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그만큼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에 근접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일부 폭력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미국 대선 변수로 우리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외교 현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명입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충남 천안과 아산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매일 일주일 정도의 환자 평균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겨레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합니까? 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 끝난 뒤에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북한 비핵화 정책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대선이 끝나는 대로 정부는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호영 대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주 대표는 북핵 문제는 비핵화가 먼저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바이든이랑 지금 승리가 거의 예상되고 있는 바이든과 국민의힘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바이든과 국민의힘이 통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네, 민주당은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트럼프 정부보다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나왔는데 그걸 좀 반박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 종전선언 결의안의 통과는 미국의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메시지를 던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새로 정부가 꾸려지면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이미 준비를 해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당내 한반도 태스크포스가 있는데요. 송영길 지금 외통위원장이죠. 네. 단장으로 계시는데 방미단을 꾸려서 16일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6일 떠난다고 합니까? 네. 어제 오늘은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좀 한번 부딪혔어요? 네, 맞습니다. 국감이 이제 거의 막바지였고 거의 끝났죠. 사실은 네. 운영위까지 거의 막바지였는데 오늘 그 예결위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서 여야가 크게 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여야가 굉장히 열심히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정옥 장관에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치르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밝히자 이 장관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적으로 좀 학습할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네?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라고 논란이 있었어요? 일단 윤주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발언을 듣고 그럼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나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셨느냐라고 되물었고 이 장관은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역으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답을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논평도 굉장히 여러 건 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 질의가 오고 간 곳이 예결위였는데요. 예. 예결위에서 이제 김원희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관련 발언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예. 정성우 위원장도 피해자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박 전 시장 관련 발언을 좀 자제해 줄 것을 당부를 했는데 야당도 또 반박했죠? 맞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예결위 간사인데요. 예결위는 국정 전반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질문도 할 수 있는 곳이다. 평가는 국민이 하고 책임도 의원이 지는 것이다. 어떤 발언을 제약하거나 어떤 건 질문하고 다른 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건 매우 곤란하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논평을 많이 냈다는데 논평에서는 어떤 내용을 지적했습니까? 네, 황교안 국민의힘 부대변인 논평에서요. 대체 여성가족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것인지 모르겠다. 여성이 아닌 여당을 위한 장관이다라고 이제 꼬집었고요. 예.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현 정부 내 모든 권력 가진 자들과 공직에 있는 기관장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살려 국민의 성인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성추행 및 성추문을 일삼아주길 당부라도 해야 될 판이다라고 굉장히 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네. 거세게 반발했네요. 네. 네. 황교안 전 대표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조강특위를 구성을 오늘 했는데요. 조직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좀 잘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조강특위에서 이제 그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종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황교안 전 대표 자리에 누가 갈 것인지가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황교안 대표는 종로를 계속 지키는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만난다 여기까지는 취재된 것 같은데요. 네, 이미 그 집도 종로 안에서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종로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좀 그쪽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초중고 학생들 중에 학비가 좀 부족한 학생들 돕겠다 이런 의지도 보였는데 네. 조강특위에서 이제 이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종로를 기반으로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워지겠죠. 종로의 상징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황 대표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주장에 힘을 실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자리인 종로를 어떻게 네. 할 건지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직 황교안 전 대표는 어떤 의사를 내보이지는 않았죠? 네, 종로에 대한 의사는 아예 없었고 예. 정치를 계속한다는 의사는 그 주변 인사들 통해서 계속 좀 표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정치를 있습니다. 정치를 계속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로가 아닌 대선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준비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있다. 여기까지는 주변에서는 들려 나오는데 네네. 당에서 종로 자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차명진 의원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차명진 의원은 사실 지난 그 공천 파동이 있었죠. 공천을 통해서 부천병에 출마를 하려다가 이제 언행을 잘 못하는 바람에 바로 그 선거 직전에 예. 징계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바로 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 자리가 비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도 누가 들어갈지가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두 자리 외에도 12곳 정도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관악갑이었죠. 그때 또 노인들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그 자리도 있고요. 사실 수도권 자리에 당협위원장 맡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는군요. 수도권에서. 네, 다른 데가 맞습니다. 아니라 수도권이어서 네네. 좀 힘든가 보네. 수도권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고무되어 있던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근데 좀 내부에서는 1위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미 경선 준비위를 꾸렸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네,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강사로 초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좀 두 진영이 어떻게 만나는지가 관건이죠. 금태섭 전 의원이 거기 간답니까? 네,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고 서로 지금 좀 교감이 있네요. 근데 사실 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라고 주변 측근들을 통해서 많이 말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들 만나는 것은 5년 전에 금 전 의원이 냈던 책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그 책의 내용에 기반해서 내가 야당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려주겠다 이런 취지의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만나게 된 거거든요. 네,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강연을 한다. 이거 좀 재밌네요. 그렇죠. 네. 아마 기자들도 엄청 많이 그리고 또 몇 가지 얘기를 가지고 또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리고 또 야당에 대해서 어떤 걸 조언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 금 전 의원도 갔고요.
네, 그건 확실히 그런 거죠. 네. 같이 사진 찍힐 걸 알고 갔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네, 이거 재밌습니다. 이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김 전 의원은 그 탈당 이후에 기사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좀 정치인으로는 흐뭇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은아 씨. 네, 퇴근 정체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부근 1km 막히고요. 수도권 들어서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수원 사이 24km 구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사이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주감휴게소에서 신탄진 사이 4차로에서는 작업하느라 일대에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 영남권 동대구 분기점 진출로에서 1km 밀리고 있습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흥덕나들목에서 서수지나들목까지 정체고요. 용인 방향 금토영업소에서 고기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인데요.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13km 정체고요. 다시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참나무, 자작나무, 마른 잎사귀를 밟으며 첫눈이 내립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왠지 그대가 올 것 같아 나는 겨울숲의 한 그루 나무로 서서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대를 알고부터 나는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계절에서 저 계절을 기다리는 헐벗은 나무들도 모두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이겠지요. 오늘은 특별히 깊어가는 가을, 멋있는 시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늦가을 특집입니다. 책의 맛. 연어, 연탄 한 장,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자. 스며드는 것, 가을 엽서, 이 시들을 세상에 내놓은 분입니다. 안도연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돌아오셨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예, 코로나 시대이지만 어디 많이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네. 오히려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겨울숲에서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을 엽서를 읽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가을 엽서는 읽으시라고 제가 겨울로 먼저 갔습니다. 2919님이 가을이 아쉽게 끝나가고 있는데 신앙송 들을 생각하니까 설레네요. 저도 지금 아주 설렙니다. 0486님 안도연 시인의 시 중에 지금 현 시점과 가장 어울리는 시가 가을 엽서지요. 요즘 세대는 엽서의 매력을 알까요? 모르겠죠? 예, 주진우 씨가 시를 읽는 솜씨 네. 처음 들었는데 듣기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시인께서 이렇게 네 무엇을 막 나눠주고 그러시니까 그런 시인입니다. 자, 안도현 시인 미국 대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미 관계는요? 저는 어제 오후부터 예. 미국 대선 개표 현황을 지금 또 대답을 하시네요. 네. 수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안 끝났죠? 네. 예. 마치 메이저리그 야구 시청하는 것처럼 네. 너무 흥미진진해서 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오늘 끝나면 아마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시인님의 지금 관심사는 뭡니까? 미국 대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운명도 약간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시인님의 고민은 뭡니까? 요즘 학교에서 예. 이제 대면 강의를 저는 격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나갔는데
내가 내 학교에 나가서 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오랜만에 학교를 나가요. 네. 그래서 이 낯선 학생들하고의 관계를 이거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게 고민입니다. 네. 올해 초에 이제 이사 가셨어요. 삶이 털을 옮기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셨죠? 네네. 제가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서 한 40여 년 살다가 네. 제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네. 그 어떠세요? 아파트에서 거의 평생을 이제 살다가 네. 땅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이제 살게 된 거죠. 저는 좋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낯선 곳에 가서 좀 낯설고 이렇게 좀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 듣고 네. 또 닭을 몇 마리 키우거든요.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닭 모이주고 저는 좋습니다. 네. 고향 예천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천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네. 제가 태어난 고향 바로 앞에 내성천이라는 낙동강 지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내성천은 제가 아는 한 하여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모래강, 하얀 은모래가 제일 넓게 펼쳐진 그런 하천인데요.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이제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내성천 상류에 영주댐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량이 대폭 줄어들고 하면서 하얀 은모래 강이 지금 그냥 숲으로 바뀌어가는 중이거든요. 네. 그거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좋아지겠죠.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 책의 맛은 특집의 특집입니다. 안도현 시인과 작은 시 콘서트 열고 있습니다. 늦가을 시를 만나기 참 좋은 때죠, 지금. 그렇죠. 좀 시적인 시간이죠, 지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머리카락도 우수수 떨어지고요. 온기가 그립습니다. 그리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인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안도현의 문장 보내주십시오. 제가 시인님께 좀 낭송해달라고 졸라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오니까 좀 어색하죠. 아니요. 상당히 처음에 나 이거 몇 번 들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또 정치 이야기를 오늘 많이 안 해서 좋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좀 부드러워지고 좀 나아져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런가요? 예. 97 좀 나아졌습니까, 확실히? 요즘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9772님께서 혼잡한 마을버스 퇴근길입니다. 간간히 들리는 주진우 안도현 시인의 목소리 반갑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호님은 스며드는 것 읽을 때마다 울어요. 네. 스며드는 것 낭독 부탁드립니다. 1928님도 이렇게 보냈는데요. 제 가슴 아프게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저 언어로 표현했을 뿐인데 마치 간장을 울컥울컥 마시며 죽어가는 느낌이 드는 시입니다. 간장을 울컥울컥 마시며 죽어가는 느낌? 안시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는 이제 음식으로서 간장게장을 쓴 거거든요. 네. 저는 음식으로서 간장게장을 썼는데 그걸 읽은 분들이 꽃게 엄마와 네. 주황빛이 나는 알과의 관계를 시에다 썼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뭔가를 자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울어요. 간장게장인데 간장게장에 대한 시면 좀 간장게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를 잘못 쓰신 건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 할까 트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렇게 내 시에 좀 낚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죠. 네. 예. 일단 스며들었습니다. 예. 시인님 스며드는 것 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스며드는 것.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끼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애플망고님이 스며드는 거 너무 슬퍼요. 먹을 때 먹더라도 죽여서 조리하자고요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네. 선생님 최근에 신작이 나왔습니다. 몇 년 만이시죠? 제가 2012년에 10번째 시집을 내고 이건 11번째 8년 만입니다. 8년 만에 나왔습니다. 또 절필 선언해가지고 마음 아팠어요. 아팠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였고 그 다음에 또 재판도 오래 받으셨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네. 예. 제목이 너무 길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시집에 실린 식물도감이라는 시에 네. 이게 시 한 편인데요. 네. 짧은 시 한 편인데 창가에 능소화가 2층 창가에 능소화가 피었다라는 말을 좀 바꿔서 말을 한 거죠. 네. 제 이 시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아 여자친구에게 혹여 점수 따고 싶거든 제비꽃 꽃반지 만드는 법 배워두거라. 여자친구한테 점수 따고 싶거든 제비꽃 꽃반지 만드는 법 배워두거라. 요새는 제비꽃 꽃반지 안 좋아합니다. 그게 안 좋아하는데 네? 네, 안 좋아하는데 남들이 잘 모르고 안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 네. 오히려 그 아들의 여자친구는 더 감동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또 시인이 말하니까 또 다르네요. 제가 제일 이 시집에서 이번 신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는 꽃밭의 경계입니다. 예. 제가 한 소절 읽겠습니다. 꽃밭을 일구려고 괭이로 땅의 이마를 때리다가 날 끝에 불꽃이 울던 저녁도 있었어라. 꽃밭과 꽃밭 아닌 것에 경계로 삼으려고 돌을 주우러 다닐 때 계곡이 나타나면 차를 세우고 공사장을 지날 때면 목 빼고 기웃거리고 쓰러지는 남의 집 대빵만한 주춧돌에도 눈독을 들였어라. 물된 논에 로타리 치는 트랙터 지나갈 때 그 뒤를 공중공중 쫓는 백로의 눈처럼 눈알을 희번덕 거렸어라. 꽃밭에 심는 것들을 궁리하는 일보다 꽃밭의 경계를 먼저 생각하고 돌의 크기와 모양새부터 가늠하는 내 심사가 한심하였어라. 하지만 좋았어라. 돌을 주워들 때의 형색이야 손바닥 붉은 장갑이지만 이 또한 꽃을 옮기는 일과도 같아서 나는 한동안 아득하기도 하였어라. 그렇다면 한낱 돌덩이가 꽃이라면 돌덩이로 가득한 이 세상은 꽃밭인 것인데 거기에까지 생각이 다다르자 아무 욕심이 없어졌어라. 너와 나 아닌 것들의 경계를 짓고 여기와 여기 아닌 것들의 경계를 가르는 일을 돌로 누를 줄 모르고 살아왔어라. 꽃밭과 꽃밭 아닌 것의 경계는 다 소용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계를 그은 다음에 꽃밭 시장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어라. 시보다 목소리가 좋았어요. 네? 진심입니다.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었어요.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 말고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동안 글을 쓰시기는 썼죠? 시를 쓰진 않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 세상을 자꾸 망치는 걸 보고 왜 그렇게 망치냐고 대드는 것보다 내가 아예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대드는 거라고 침묵하는 게 대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줄도 안 쓰고 그냥 한 4년 보냈습니다. 시인이 시를 쓰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드는 것이다. 네. 선생님 같은 좀 대가야 그런 거죠.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일 안 하고 노는 건데요. 0116님이 시를 듣자니 인생은 아름다워의 아빠가 아들에게 생애 마지막에 나치들에게 끌려가기 직전 말해준 대사 같아요.
아하, 이제 잘 시간이야. 6682님, 저에게 안도현 시인은 대학 시절 84년 신춘문예 당선작 서울로 가는 정봉준이 강렬하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목소리 들으니 무척 반갑습니다. 저도 안도현 시인과 함께 60살 고개를 넘네요. 60살 되셔서요? 아닙니다. 만으로 아직 50대 후반입니다. 아, 그래요? 예. 동안이어가지고, 네, 동안이어가지고 몰랐습니다. 네. 2329님, 제비꽃 꽃반지보다 백화점 상품권이 직방입니다. 이런. 뭐 그런 방법도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1304님, 안도현 씨님, 저도 고향이 경북 예천의 지볼입니다.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시인님, 예. 다른 시도 조금 읽어주십시오. 어떤 시를 읽을까요? 네. 신작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능소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릇이라는 시입니다. 그릇. 네. 예. 1. 사기 그릇 같은데 100년은 좋게 넘었을 거라는 그릇을 하나 얻었다. 국을 담아 밥상에 올릴 수도 없어서 둘레에 가만 입술을 대보았다. 나는 둘레를 얻었고 그릇은 나를 얻었다. 2. 그릇에는 자잘한 빗금들이 서로 내통하듯 뻗어 있었다. 빗금 사이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빗금의 때가 그릇의 내부를 껴안고 있었다. 버릴 수 없는 내 허물이 나라는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금이가 있었는데 나는 멀쩡한 것처럼 행세했다. 제 반성문입니다. 예. 반성문을 또 이렇게 보았어요. 저 저자의 말 중에 갈수록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누군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고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 말하는 사람일 뿐 내가 정작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깨닫는다. 누군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는다. 이거 너무 성인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보통 천재들 하는 말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시라고 하면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근데 아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걸 찾아서 얘기해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시인의 감정을 쓰면 이런 겁니다.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쉽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시집 서문에서 쓴 것처럼 쓰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 몸에서 느티나무 이파리들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되어서 쓰는 거지 내가 시를 쓰는 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분리수거 대장님. 헐, 도대체 시인은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네요 얘기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시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조금 더 정교하게 보고 그런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시를 쓰신 지 30년이 넘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를 쓰던 때 생각이 납니까? 제가 습작 시절을 보낸 80년대는 내가 쓰는 시가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가 이걸 뭐 너무 많이 생각할 때였고요.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대부분 시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시를 그냥 쓰려고 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시인님께서 백석 시인 좋아하고요. 저는 안도현 시인과 백석 시인을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세상이 바뀌면 좀 남북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면 안도현 시인이 떠나는 백석길 북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길을 제가 따라가려고. 아이고 같이 가십시다. 네, 그렇게 계속 약조를 하고 왔는데 남북관계가 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숨통이 조금만 트이면 저는 제일 먼저 그 북쪽에 가서 백석 시인이 살았던 흔적들을 좀 공부도 하고 알아보고 좀 그러고 싶어요. 같이 가십시다. 네, 제가 쫓아가가지고 주진우 라이브에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2122님이 저는 예천 용무면입니다. 퇴근길 잘 됐습니다. 4443님이 안도현 시인님 시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저도 학창시절에 끄적인 낙서가 모두 시였는데 지금 통크를 못 쓰겠어요 얘기합니다.
시를 아마 못 쓰고 계신다면 시를 아마 안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시를 저는 학교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이 읽은 사람이 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답밖에 없습니다. 많이 읽어도 잘 안 나옵니다. 조금만 더 읽으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자, 시인님한테 또 시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또 시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시를 좀 많이 읽네요. 너무 긴 시 말고 짧은 시 한 편 읽겠습니다. 네. 예. 수치에 대하여. 나는 집을 접었다가 폈다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아침마다 물가로 나가 집의 부리에 물을 먹여준 적이 없었다. 나는 찔레나무 끄트머리를 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나는 천막을 집으로 여기고 잠을 청한 적이 없었다. 나는 가끔이라도 겨드랑이에 가구를 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나는 대열에서 이탈해 스스로 무덤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한 번도 공허 속으로 홀연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 좀 보태면요. 새를 보면서 나는 새처럼 살아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예. 새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잡아먹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새를 보면 자유롭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새처럼 살아본 적 없었다. 제가 안도현 시인의 다른 시를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랑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 그이가 눈물 짓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못 견딜 그리움에 스스로 가슴 쥐어 뜯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내가 죽는 날에도 그 이름 진정 사랑했었노라 그 말만은 하지 말도록, 묵묵한 가슴 속에 영원이도록, 그리하여 내 무덤가에는 소금처럼 하얀 그리움만 담도록. 네. 예. 네, 좋네요. 3309님이 퇴근길에 너무 좋아서 잠시 갓길에 세워두고 보냅니다. 대선 정치 요즘 너무 이런 소식들만 접하다가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 두 분 멋지십니다. 시인님 너무 멋집니다. 네. 오진근님이 악인 사기 가득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시인으로 살기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인으로 사는 일이 저는 일반인들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만 시인들 주변의 시인들을 보면요, 시인들 중에 승진 욕심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없지요. 예, 네. 직장을 다니더라도 네. 시인들 중에 부동산 투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못 본 것 같고, 부자도 못 봤어요. 대체로 좀 가난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인이 좀 아닌가 싶어요. 네. 전교조 해직 교사셨어요? 예, 20대 후반쯤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전교조에 대한 그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너에게 묻는다와 연탄 한 장을 그때 쓰셨죠. 그 무렵에 쓴 겁니다. 해직 그렇죠. 교사 시절에. 네. 예.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저는 그 무렵에 20대 후반이었고요. 네. 정교조라는 말 자체를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얼마 만입니까? 한 30년 만에 다시 합법적인 지위를 이제 갖게 됐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중요한 영역이 교육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학생이었고 또 다들 학부모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교조가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것을 좀 과감히 벗어나서 좀 새롭게 일신해서 우리 이 땅의 교육을 좀 바꾸는데 한 몫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수자님께서 시를 한 편 보내셨어요.
시골 길목에서 나를 보내는 어머니 모습, 내 맘속에 커다란 폭포가 되어 슬프게 쏟아져 내린다. 과장법이네요. 아, 그래요? 아, 아유, 좋은데요. 제재님이 퇴근길 너무 따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님, 네. 요새는 어떤 책 읽으세요? 어떤 책 요새 본 책 중에? 저는 최근에 본 책 중에 네. 권태응이라는 그 동시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 권태응은 충북 충주 출신인데 유명한 작품으로 감자꽃이라는 동시가 있어요. 네. 뭐 하얗게 핀 것은 뭐 하얀 감자, 뭐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분의 전집을 요즘 보면서 이분이 한 30대에 그 폐병을 얻어서 전쟁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좀 오래 살아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시를 더 많이 썼으면 그 후에 어린이들의 마음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권태응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권태응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좀 읽어봐 주세요. 시인들이 좀 많고 시가 이렇게 널리 이렇게 읽히고 그러면 가슴이 몽글몽글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좀 아름다워질 텐데요. 맞아요. 세상도 좀 더 시적인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왜 시인들은 많은데 대한민국은 왜 시적인 나라가 안 될까? 저도 맨날 그게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를 쓴 사람이지만 시를 쓰는 사람보다는 시를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야만 이웃의 문제도 그렇고 뭐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좀 이런 것들이 시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예. 시를 쓰면서도 그게 고민입니다. 네. 거의 시간이 마침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가을 엽서 우리 시인님께서 이거 좀 읽어주세요. 예. 네. 오늘 지금 안도현 씨는 사실 저는 여기다 묶어놓고 계속 시 읽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의 권한이 된다면. 그런데 네. 오늘 주진우 씨가 읽은 그 제시 몇 편이 한 20대 후반쯤에 쓴 거라서 네. 약간 말랑말랑한 시들입니다만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엽서.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 가을에 안도현의 시 추천합니다.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진우 씨가 너무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온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동생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안도현 시인의 시 가을의 소원에 노래를 붙인 곡입니다. 안치환의 가을의 소원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0693님이 시에 나오는 단어는 나도 다 아는 단어인데 시인이 있으면 왜 그리 달리 들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이죠. 8876님이 이 저녁에 넉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너무 충만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